옛날 고구마 마을에는 고만석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며 그의 집은 궁궐처럼 크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를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두 사위가 너무나 느린 것이었다. 첫째 딸 다정은 홍지찬과 혼인했다. 지찬은 성격이 온화하고 착했지만 일을 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렸다. 어느 날 고만석이 지찬에게 말했다. 오늘 장작을 좀 패서 창고에 넣어라. 지찬은 공손히 대답했다. 예, 장인어른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찬이 도끼를 들고 마당에 나선 것은 무려 일주일 후였다. 온 가족이 추위에 떨며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 도끼 날을 갈고 손을 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고만석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둘째 딸 이름은 윤봉식과 결혼했다. 하지만 봉식은 첫째 사위보다 더 심각하게 느렸다. 어느 날 고만석은 봉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집에 소금이 떨어졌으니 장에 가서 좀 사오너라.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며칠 동안 무엇인가를 적고 계획을 세웠다. 그가 드디어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사온 것은 한 달 뒤였다. 그동안 온 가족은 싱거운 음식을 먹으며 고생해야 했다. 고만석은 참다 못해 소리쳤다.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봉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소금을 사려면 먼저 어떤 가게가 가장 품질이 좋은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 가격 비교도 해야 하고 소금의 종류도 신중히 골라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만석은 분통이 터져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고만석은 두 사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두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집안의 일은 속 터질 정도로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특히 겨울이면 땔감이 부족하고 여름이면 필요한 장을 늦게 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막내딸 보라는 반드시 빠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행동이 신속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기다리는 걸 못 참는 성격이어야 해. 그날부터 그는 마을을 돌며 가장 민첩한 청년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이 있었다. 사위는 느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남자 백준호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너무 빠른 것도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어느 날 고만석은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줄을 서면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줄이 긴 거야? 나 여기서 늙어 죽겠네. 고만석은 흥미가 생겨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의 이름은 백준호, 마을에서 유명한 성격 급한 청년이었다. 준호는 기다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최대한 빨리 끝내야 직성이 풀렸다. 만석은 호기심이 생겨 그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그날 준호는 시장에서 여러 사건을 일으켰다. 먼저 국수 가게에 들어가더니 아직 주문도 하기 전에 주방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아니, 국수 한 그릇 삶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냥 생면이라도 가져와. 내가 씹어 먹을게. 가게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는 이미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이후 이발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미용사가 가위를 꺼내기도 전에 소리쳤다. 빨리 자르시오. 너무 느리면 내가 그냥 직접 밀어버릴 거요. 미용사는 당황했지만
준호의 성격을 잘 아는 듯 한숨을 쉬며 재빨리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심지어 길을 가다 마주친 한 처녀에게도 다짜고짜 말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소. 그 여인은 너무 놀라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꽃만석은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이 청년이다. 이 정도면 우리 집안의 굼뜬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겠군. 고만석은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고 곧바로 준호에게 다가갔다. 자네, 내 막내딸 보라와 결혼할 생각이 없나? 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따님을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전 기다리는 걸 싫어하니까요. 당장 혼례를 올리죠. 고만석은 더욱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이럴 줄 알았지. 드디어 우리 집에도 빠른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방금 악몽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호는 신부 보라의 손을 덥석 잡고 신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다. 보라는 아직도 결혼식의 여운이 남아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준호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라, 우리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야 해. 보라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겨우 신방에 들어선 지 몇 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성급한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준호는 보라의 반응을 기다릴 새도 없이 그녀의 배를 내려다보며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왜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배가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보라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그녀는 남편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결혼한 지 한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아이가 생겨? 그러나 준호는 전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기다리는 걸 질색이야. 내일이면 우리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한다고. 보라는 기가 막혀 어지러질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행복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충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아이를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럼 난 장인어른께 따져야겠어. 나한테 거짓말을 하셨다고. 그리고는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저 사기를 당했어요. 제 아내가 당장 아이를 낳을 수 없다네요. 고만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한 일이 많았기에 푹 자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려 했으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쿵! 도대체 무슨 난리야? 고만석은 얼굴을 찌푸리며 허둥지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방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니,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마구 쳐대고 있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방에서 나와 졸린 눈을 비비고 있던 장모는 갑자기 준호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깜짝 놀랐다. 뭐? 무슨 일이냐? 준호는 단호한 얼굴로 소리쳤다. 장모님, 직접 확인해 보세요. 따님이 아이를 낳을 줄 모른답니다. 장모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손에 들고 있던 떡을 삼키지도 못하고 목에 걸릴 뻔했다.
뭐라고? 그 옆에서 홍지찬과 윤봉식 두 사위는 팔짱을 끼고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이 사위는 우리가 너무 느려서 불만이었는데 막내 사위는 너무 빠른 게 문제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속 편하게 구경할 날이 올 줄이야. 고만석은 이 말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는 춘호를 끌어다가 벽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찐빵이냐? 찜통에 넣었다고 바로 나오는 줄 아느냐? 하지만 춘호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아버지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장모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사위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고만석은 화를 내다가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허탈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 녀석, 그렇게 급하면 자네가 직접 애가 되어보는 건 어떠냐? 춘호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것도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백춘호는 아내 보라를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다. 아니, 보살핀다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매일 아침이 되면 그는 직접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내왔다. 여보, 미역국을 먹어야 아이가 건강해진다더군. 그뿐만이 아니었다. 닭을 푹 삶아 인삼과 대추를 넣고 보양식을 만들었고 영양에 좋다는 온갖 음식들을 강제로 먹였다. 보라, 이거 다 먹어야 해. 그래야 아이가 빨리 생긴다니까? 보라는 배부르게 먹고도 춘호의 집착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만 먹어도 될까? 아니, 더 먹어야 해. 식사뿐만이 아니었다. 춘호는 매일 밤 정확한 시간에 보라를 침대에 눕혔다. 밤 9시 전에 자야 몸이 건강해진다. 보라는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러나 춘호의 가장 황당한 행동은 따로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손을 따뜻하게 비벼 보라의 배를 만지며 말했다. 오늘은 좀 부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아직 그대로인가? 보라는 너무 어이없어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춘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살피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결국 그는 땅을 치며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느려? 나는 뭐든 빨리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더딘 거야? 보라는 그 말을 듣고 울고 싶었지만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 기적이 찾아왔다. 1년 후 보라는 진짜로 임신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춘호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쳤다. 드디어 됐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그는 곧바로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건 온 마을이 축하해줘야 할 일이다. 큰 잔치를 열어라. 그리하여 고구마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춘호의 기쁨에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다. 춘호는 신생아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자꾸 잠만 자는 거지? 그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쳤다. 안 되겠다. 얼른 커야지. 이렇게 자꾸 자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과거 시험을 보냐? 그 말에 온 가족은 기겁했다. 아니,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애한테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 순간 아이는 작은 입을 쩍 벌리며 길게 하품을 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춘호의 성급한 성격을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렇게 조급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장원 급제시키고 싶나 본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역시 뭐든지 적당해야 해. 너무 느려도 문제지만 너무 빠르면 더 큰일이라니까? 그렇게 백준호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회자되며 성급함과 인내에 대한 웃음 넘치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자, 오늘 밤의 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